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초 유아 시간. 이렇게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그 정물화 쪽을 그려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풍경화인데 어떤 들과 산의 풍경화도 있고 바다 풍경화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그 이탈리아에 있는 베네치아 쪽에 있는 섬 브라노 섬을 한번 그려보는 걸로 해갖고 이게 브라노 섬이 이제 왜 좋냐면 이제 칼라가 건물 섬 전체의 어떤 건물들이 이제 컬러풀해요. 그래서 막 노란색, 갈색, 보라색 뭐 원색들을 많이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섬 전체가 이제 그런 느낌인데 옛날부터 이제 이 섬이 그렇게 이제 어부들이 이제 막 안개 끼고 막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원색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다양한 원색을. 그래갖고 지금은 이게 베네치아에 있는 섬 중에 가장 유명한 섬이라 그러네요. 여기 브라노 섬이라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그리기 앞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팔레트가 뭐 그 지난주에도 이게 썼던 팔레트인데 뭐 아직까지도 몇 색깔 정도 빼놓고는 뭐 이렇게 그 말라 있어요. 아니 말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직까지 축축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상황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이렇게 충분히 이제 다 그려놓은 건 그 위에다가 다시 짜놓고 그리고 아직 괜찮은 애들은 여전히 이제 이렇게 쓸만하고 뭐 약간만 이제 좀 껍질만 살짝 벗겨도 되니까 그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마르는 게 좀 덜 마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보는 게 이제 좀 뭉쳐놓고 하는 것도 괜찮다. 그걸 한번 이제 좀 이렇게 물론 많이 짜놓은 것도 있지만 많이 짜놔갖고 이제 겉에만 살짝만 이제 이렇게 껍질만 살짝 벗기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요 물감이 이제 달러로니 물감이라 그래갖고 이제 12색짜리가 이제 있고요. 이렇게 12색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그리는 데는 이제 지장이 없을 수가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요 브라노 요 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미세한 색깔들이 좀 원색의 보라색이라든가 이런 색깔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특수 색깔들이 좀 더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40 몇 색이 있는 그 이렇게 실버, 뭐 금색, 뭐 어떤 녹색 계열의 뭐 10가지류, 청색 계열의 10가지류, 뭐 붉은 계열의 10가지, 따뜻한 어떤 옐로우 계열의 옐로우 요런 쪽에 10가지 정도로 해갖고 근 40여 색 이상을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해 나갔고 충분히 언제든 그릴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가 이제 요 물감이 이제 장점이고요. 그 달러로니에서 이제 또 24색짜리까지 또 준비되어 있고 나름 이제 그 전문가용으로서 이렇게 최고의 어떤 전문가 바로 밑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전문가용으로서 충분히 컬러가 아주 잘 배분되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그래서 상당히 색감이라든가 이 느낌 내는데 아주 유리한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키우고 있는 것인데 이제 AMB 717 FB 스페셜이라 그래갖고 자연모 5%와 이제 이렇게 인조모가 잘 탄력 있게 좀 돼 있어갖고 이렇게 이제 분모가 적당하게 길어서 여기 이것도 그렇고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좀 적절한 묘사와 또 넓은 면, 또 작은 면까지 적절하게 그릴 수가 있는 붓으로서 이제 요게 이제 그리고 이제 요 붓의 어떤 그 기본적인 거는 이제 좀 그 탄력이 좋아갖고 그릴 때 아주 분모금 이제 물감이 이제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그릴 때 자연스럽게 이제 둥근 느낌과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기가 아주 좋은
어떤 건 이제 어떤 직사각형짜리도 있고 뭐 어떤 동동그란 어떤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막 원통형짜리도 있고 뭐 이러지만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 나름대로 분모가 나름 동글해서 표현하기 아주 괜찮은 그런 붓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석유통이 이제 일단 있어줘야지 이제 붓을 한 7, 8자루 정도 갖고 쓸 때는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일단 기본적인 물감을 좀 살짝 빨아내고 이제 휴지에다가 적당하게 이제 닦아놓고 다시 새로운 물감을 쓰고 그리고 또 뭐 또 다시 페인팅 오일을 갖고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지 이제 기본적인 유화를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릴 수가 있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도 이렇게 수채화 용지, 와트만지 같은 그런 용지인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빨리 그릴 때는 빨리 이제 한번 야외 스케치를 나가서 한번 유화를 그린다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나름의 그림을 좀 얼른 끝내고 싶다 이랬을 때는 이런 종이가 이제 흡수력이 좋아갖고 금방 그림이 끝날 수가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일단 풍경화니까 물론 이제 풍경화의 어떤 이 건물들 여기 그 불안호의 어떤 섬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건물이 이제 투시가 돼갖고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시점이 저쪽으로 들어가갖고 이렇게 한 2점 투시쯤 되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이렇게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스케치를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공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니까 그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번 하늘 색깔을 한번 먼저 그려놓고 하늘의 어떤 그 색깔 자체로도 아주 이쁘고 좋네요 아주. 그리고 구름도 없고 아주 그 나름 물론 여기다 구름을 넣어도 돼요 사실은 구름 넣어도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파란 하늘의 어떤 강렬함을 왜냐하면 이제 건물 전체가 또 약간 강렬한 느낌이 좀 있어갖고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강렬한 이미지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좀 하늘의 공간을 이제 먼저 내주고 하늘 느낌을 먼저 충분히 내줘 놓고 색깔 너무 예쁘다. 엄청 파란 하늘이네요. 파랗게 이제 물들어진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서서히 흰색과 흰색 느낌을 이제 주로 일단 하면서 또 이렇게 페인팅 오일 좀 넣고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올수록 일단 요 배경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일단 충분히 표현을 해 놓고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약간 이제 좀 붉은기를 살짝 얹어주면 뒤로 빠지는 느낌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니까 약간의 어떤 이 붉은기를 흰색과 약간의 붉은기 요거를 이제 내려올수록 조금 흰색을 좀 더 넣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건물 형태의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너무 깨지지 않게 형태가 이제 부서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아래쪽까지는 이렇게 좀 보랏기가 좀 살짝 들어주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푸른기와 흰색기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어느 정도 물감의 두께도 있고 그 표현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해 놓고 그려야지 이제 이렇게 또 이게 아이고 이런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뒤로 가면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푸른기를 하늘 색깔을 좀 더 넣어주고. 뭐 나중에 구름을 넣고 싶으면 구름을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하늘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 치고요. 벌써 마른 것 같아. 아 진짜요? 농담이야. 말르긴 뭐 조금 묻긴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래 놓고 적당한 붓으로 이제 뭐 어떤 노란 벽면이 노란 건물이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해고.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가 노랑 색깔. 그래서 이렇게 원색에 가까운 색깔이 탁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면체로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서 이제 그 느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그거를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비치는 이런 것도 좀 비춰지게끔 노란 게 비춰지고 또 저쪽에 또 저 뒤쪽에도 약간 노란색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 넘어가는 노란색은 약간 무채 색깔을 적절하게 이제 넣어서 이렇게 노란 느낌이 살짝 노란 건물에 대한 느낌이 나오도록 살짝 같은 노랑이라도 멀어지면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고요.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주황색과 그 세피아 그 색깔이 좀 적절하게 섞인 그 색깔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자연스럽게 있다는 거. 거기다가 또 이제 한번 또 색감을.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 색감들을 이제 어떻게 발색 좋게 표현할 수 있는지. 또 하변 뭐 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맞춰 갖고 한번 건물도 있고 건물에 대한 부분도 요거는 이제 그늘진 자리도 있고 이제 그 물감들이 이제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또 빨래도 걸려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창문과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이제 배분을 시켜 놓는 거. 그리고 여기에도 좀 약간 나중에 이제 흰색 느낌으로 어떻게 해주겠지만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요 색깔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니면 이제 좀 요 색깔이 이제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 이제 어떤 색깔일까 그것도 이제 그런 색깔로도 또 한번 또 여기다가 한번 조금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어떤 요 색깔이 이제 요 동네에 있는데 요거를 한번 여기다가 요쪽은 좀 약간 건물이 좀 어두워져 갖고 그 어두움에 대한 그 느낌들을 이제 적절하게 표현을 해 놓으면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빛과 이 그림자에 대한 어떤 그 상황들을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뻑뻑하면은 좀 이렇게 페인팅 오일을 좀 적절하게 발라갖고
좀 메꿔주는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건물 창가도 그려야 되고 뭐 할 것들이 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요. 이거는 비치는 게 없고 그냥 이렇게만 그려 놓으시면,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늘 자리도 있고, 이렇게 물에 비치는 거는 같이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이걸 뭐 나중에 표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려놓고 이제 약간 보라색, 밝은 색깔, 청색도 약간 들어가지고 밝은 색깔이 이제 흰색 좀 들어가지고 이런 색깔을 이제 이렇게 보라색이지만 좀 밝게 나오는 흰색, 청색 약간 들어가주는 그런 것도 이제 일단 한번 그려놓고, 물론 건물에 이제 그 창가라든가 그런 것도 다 해야 하지만 일단은 이제 어떤 느낌 나는 대로 색감들을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이제 조금 더 이런 것도 이제 그 약간 비춰진다면 비춰지는 느낌을 이제 적절하게 여기 이렇게 요쪽에 이제 이런 느낌이니까 요 배 내려오고 그다음 요쪽에 이렇게 좀 적절하게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물에 비춰지는 거? 네. 어떤 배도 약간 베지색이니까 이제 배에 맞는 색깔도 물론 어렵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못 덤비겠지? 응.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또 배도 좀 그려놓고 배에 또 이제 약간 올리브 색깔도 약간 넣어줘도 되고요. 그리고 비치는 배 색깔도 이렇게 좀 적절하게 넣고 적절하게 올리브 색깔. 선생님 적절하게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시네요. 나름 뭐 적절 뭐 이런 거 그런 거 습관이지 뭐 또.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이제 또 이런 애들은 이제 또 그늘진 자리들을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요 밑으로 이렇게 빛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춰지는 그런 거래 갖고 그런 거에 맞게끔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그리고 약간 블랙에 가까운 색깔로 요 끝에 요 배에 튀어나오는 요 자리를 한번 더 만져주고요. 그리고 또 아래쪽 또 좀 요쪽이 좀 요런 거 있고 뭐 여기에 뭐 이제 요 또 경계 라인 같은 것도 있고 여기에 조금 진한 게 있다면 이제 요쪽 요 라인에 대한 여기가 좀 진해요. 여기 요 지붕인데 요 지붕 라인이 이제 강하게 투시가 돼 갖고 이제 요쪽이 전반적으로 이제 어두운 그늘 자리인 거예요. 뭐 어둡다기보다도 이제 그늘에 가까운 그 느낌이 이제 요쪽 자리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자리를 이제 뭔가 그늘과 여기는 또 약간 지붕 같은 느낌이 또 살짝 있고 요런 걸 좀 해놔야지 이제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어떤
배 정착용 뭐 이렇게 나무 기둥인가 봐요. 그 기둥이 이제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쪽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서 있어요. 배 바로 이런 쪽에. 이쪽에서도 이렇게 좀 이런 배가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쪽은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밝지는 않지만 좀 톤 쪽으로는 이제 여기가 좀 가라앉아야 되는. 일단 기본적인 어떤 이쪽 동네 전체로 일단 여기가 이제 좀 색감이 너무 예쁘대요. 예, 지금 쓰는 물감 음. 그때 꽃 그릴 때 짜놓은 물감 맞죠? 그대로 있는 거지 걔네들이. 아, 그래 그좀 일부는 말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선택되어진 이유는 이렇게 이제 빛과 그림자가 이제 이렇게 같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서 그리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이제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달이 있는 자리와 또 요거는 또 이제 뭐 흰색이지만 물과 같이 있는 요 흰색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여기서 봤을 때 흰색이지만 또 그늘 속에 있는 또 흰색이에요. 이렇게 환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흰색 느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흰 창문도 있고 뭐 많지만 좀 그늘 속에 있는 흰색은 회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지 이렇게 공간 속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그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갖고 요게 이제 이렇게 또 특이하게 이제 이렇게 보라 색깔이 또 밝게 드러나는 또 그 그늘 속에서 그 느낌이 이제 이렇게 또 이뻐 보여갖고 뭐 저도 모르게 컬러풀한 걸 좀 사실은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컬러풀한 느낌을 한번 제대로 뭐 약간 보라색이 그늘이니까 약간 보라색과 또 이렇게 좀 밝은 보라색이 이렇게 섞이면서 이제 그 느낌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끔. 여기는 조금 그늘진 자리 쪽에 이제 있고. 선생님. 네. 유화 그릴 때 선생님만의 팁 있어요? 꿀팁? 선생님 꿀팁이란 단어 아세요? 아시죠? 근데 뭐 꿀팁이랄 것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두움을 먼저 하는 거? 네, 좀 팁이 좀 애매한데. 그래요? 쉬운 거, 쉽다고, 쉬운 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소소한 팁. 저는 그냥 이렇게, 너무 좀 싱겁겠지만, 기본기를 닦는 거를 추천합니다. 또 싱겁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공간을 이제 낼 때 공간 내는 형식 속에서 이제 1번 타자, 2번 타자 이런 거 그런 공간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연출을 해야 할 공간에 대해서 서열을 정해주는 거 이렇게 그냥 느낌으로 그리자 그러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제 서열을 정해서 그래요. 어떤 놈이 제일 세게 먼저 할지? 1번 타자 2번 타자 뭐 3번 타자 이런 게 있잖아. 타자식으로. 그래갖고 이제 그 서열에 맞게끔 이제 그 힘 조절을 해주면 훨씬 유리하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힘 조절이라는 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강조. 네. 여기를 얼마만큼 살려줘야 할지
죽여야 할지 그런 거를 이제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리게 되면 그림을 좀 더 이렇게 짜임새 있고 이렇게 계획성 있게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생긴다는 거죠. 별건 아니고.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그 뭐 색깔 쓸 때 만약 분홍색 쓰면 분홍색 들어간 부분 먼저 닫히라고, 노란색 닫히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좀 빨리 끝내는 거 같아요. 근데 뭔가 유화는 전체적으로 다 만지면서 해야 되지 않아요? 뭐 어차피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는 거는 이제 비슷하죠. 전체적으로 그려 나가는 거야 뭐. 그래갖고 뭐 그 물감 들어갈 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리 예측해서 네. 놓는 거,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리고 저 뒤쪽은 또 주황색이랑 약간 또 믹싱이 됐는데, 난 저런 데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 못 간다는 것도 사실은 맞아. 안타까운 죽기 전에 문제. 갈 수 있을까? 뭐가 뭐야? 전 재산을 버려야 돼. 전재산까지는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 정도 용기가 있어야지 되지. 그러지 않고는 못 가. 요즘은 더 비싸져 갖고. 이렇게 이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어떤 대비를 이제 확실하게 주고. 그리고 뭐 아까 뭐 이렇게 하늘도 했으니까 하늘이 이제 비친 거는 뭐 이렇게 빛이 여기에서 요 동네가 이제 다 비칠 자리예요, 하늘이. 그냥 완성작이 기대된대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다 물이 들어올 자리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늘이 이런 식으로 여기 동네까지 적당하게 이제 비쳤다. 이런 식으로 또 이런 데도 서로 물결이 치는 거니까 서로 이제 하늘 색깔과 물 색깔이 이제 이렇게 믹싱이 되면서 뭐 여기에도 뭐 창문 저건 창문 색깔이고 거기다가 이제 흰 느낌을 좀 살짝 보라 느낌도 살짝 넣으면서 저 아래쪽 하늘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컬러가 바뀌는 것까지도 살짝 넣어준다면 얘는 얘고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작전들이 다 있어야지 이제 좀 자연스러운 하늘을 표현할 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기가 이제 짝대기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리고 저쪽 애들 배가 있는 자리도 또 여기도 또 약간 뭐 밝은 것 같지만 또 회색에 가까운 그늘 자리에 있는 배가 또 약간 하늘색과 또 믹싱이 되면서 비춰지는 느낌, 이것도 적절하게 이렇게 해주고 저 뒤쪽에는 또 울트라 색깔 같은 또 이렇게 배의
색감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런 그런 것들. 이쪽은 또 약간 또 좀 파란 배가 여기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맺혀주고, 그리고 또 다른 붓으로는 이제 아니지. 일단 어떤 분이 네. 아크릴을 하고 있는데 유화 영상 참고해도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그 아주 잘 보시는 겁니다. 아크릴이랑 유화랑 비슷하죠?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 물을 쓸 뿐이지 아크릴이 그 유화의 어떤 방식은 유화랑 이렇게 이제 노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흰색 쓰는 거가 똑같죠. 아크릴은 빨리 굳으니까 그리고 계속 얹혀야 되잖아요. 아크릴은 그라데이션이 조금 힘드니까 계속 쌓고 쌓이는 터치하는 그런. 그래도 별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유화처럼 그리면 돼요. 맞아. 별 관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문부터 또 한번 창문을 또 그리고 이제 좀 뭐 빨리 마르는 게 좀 빨리 마른다는 것도 뭐 좋은 거죠, 사실은. 안 마르는 거 얘가 이제 더디게 막 그러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낫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지연제라는 게 이제 있으니까 걔랑 같이 놀아도 되고. 네. 그러니까 뭐 별 관계는 없어요, 사실은. 걔네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근데 이제 약간 뭐 좀 아쉽다면 뭐 이렇게 어떤 색감이랄까 그런 게 이제 유화랑 비교했을 때 조금은 이제 그 진득함이 조금 약한 맛이 좀 있죠. 그거는 이제 그 걔만의 그 어떤 단점이래 갖고 뭐 어쩔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건 또 약간 빌리리안 쪽과 어떤 반다이크 쪽 색깔을 좀 넣어갖고 또 이쪽 창가들을 또 다시 그래서 이렇게 이쪽 동네를 이제 창문들을 이제 적절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뭐 좀 인간이 좀 칸은 막아놔야 되니까 이게 뭐 나무 창가일 수도 있고 뭐 주변 창가가 이제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어떤 거는 또 약간 또 푸른기의 창틀 여기에는 또 요 창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갖고 이 푸른기 같은 요런 창틀까지도 다 그려놓고 창틀과 이제 또 빛받는 좀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과 요런 또 창문의 어떤 그 모양 여기는 또 여기에 보면 또 약간 창문이 이제 이렇게 창틀로 이렇게 돼 있는 창틀의 모양도 이제 그려줄 수도 있고요. 여기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또 뭐야 물 내려오는 통 물통 같은 요게 이제 물통인데 일단 이거 좀 전반적으로 물통이 일단 어둡게 해놓고 이제 뭐 양감을 내놓으면 되죠. 일단 이렇게 이렇게 어둡게 같이 좀 진하게도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물통 구멍이 이렇게 나와주는 이게 그래도 은근히 또 할 게 많네. 은근히 할 게 많아서 일단 먼저 좀 전체적인 거를 메꾸고 해야겠어요.